봅시다. 우리 지금 9단원에서 5번부터 자, 위의 그림은 다항함수 fx의 도함수의 그래프다. 도함수의 형태로 등장을 했다. 자, 5번 문제. 지금 도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x축이 나와 있고 y축은 생략합시다. 이렇게 그려놓고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 여기가 c. 이게 f'의 x. 그럼 이걸 보고서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 fx라는 관계식을 복원해 봅시다. 그러면 자, x의 범위가 지금 a일 때, 그리고 b일 때, 그리고 c일 때 세 개의 점에서만 확인이 되고 있고 f'의 x라는 녀석을 우리가 지금부터 확인하면 각각의 값들은 전부 다 a, b, c에선 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하는 거야. a보다 작은 쪽에서는 f'의 x 음수지, a, b 사이에서는 양수, 다시 음수, 다시 양수의 관계를 가지게끔 드러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걸 토대로 이제 fx를 복원한다라고 하면 문제를 지금 잘 보면은 fA 값이 -4, 그 다음에 fB 값이 3, 그 다음에 fC 값이 2라고 나와 있는 상태. 그러면 그래프의 기본적인 개형은 감소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감소했다가 올라가는 형태로 등장한다는 얘기로 확인이 되겠죠. 그럼 자,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면 여기가 x축이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x가 a일 때 값은 -4, 여기 음수 쪽에 있을 것이고요. b일 때 값은 3, 양수 쪽에 있을 것이고요. 다시 c일 때 값은 어디야? 2로 양수 쪽에 존재를 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그대로 읽기만 하면 돼. 내려오다가 극소값 찍고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와서 극소값 찍고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지는 게 fx다. 이렇게 우리가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죠. 확인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찾으라고 하는 거는 뭘 찾으라고 시켰냐면 fx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게 0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근데 fx 관계식을 직접 복원해서 만들 게 아니라면 주어진 식을 해석하기가 조금 곤란할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근해 분리로 생각을 해라. 즉 fx가 -1이라는 직선과의 교점을 찾는 거다. 그러면 -1이라는 직선만 그려내면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자, 함수값들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더니 여기 점이 가장 낮은 값으로 c,2라는 점을 가지게 등장을 하고 있어. 그러면 -1이라는 수치는 위쪽이랑은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겠지? 그냥 뭐 하면 돼?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1이라고 y는 -1이다. 이렇게 그려버리면 된다는 얘기잖아.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눈으로 딱 보면 확인되겠죠? 교점 몇 개야? 몇 개야? 내가 뭐 잘못 그렸냐? 왜 이러는 거야? 야, 교점이 몇 개냐고. 이게 대답이 어려워? 아니면 숫자를 몰라? 뭐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니면 시작부터 싸우자는 거야 지금? 교점 몇 개? 그래. 야, 이건 조용히 아니라 시위야. 그지 같은 생각. 자, 그러면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그 값을 갖는 산참수 fx가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이렇게 등장을 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부터 보자고요. 우리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여기 보이는 리미트라고 나와 있는 요 식을 해석하는 게 충분히 가능해. 그동안 문제를 풀었던 걸 토대로 이게 이렇게 1이라고 돼 있어. 맞죠? 그럼 여기서 x에다 a 대입했더니 분자 분모가 모두 0이 되는 은꼴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당연히 우린 여기서부터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사실, f의 a가 얼마가 된다? 3이다라는 사실 하나 기본적으로 탑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리미트 x가 b로 가까워질 때 이번에는 x-b 분의 그리고 fx 여기다가 플러스 1을 계산한 게 2다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탑재를 해야 될 사실 두 번째, f의 b가 얼마라는 걸 알아야 돼? -1 된다라는 것까지 탑재를 해야 돼.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위로 올라와서 디귿 세 번째, 얘가 3인 걸 알았으면 우리는 f'의 a가 1이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f'의 b가 2가 된다는 사실까지 해서 총 4가지 사실을 일단 알고 가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순간 배나율이 등장을 했다라는 얘기는 요 4가지를 찾으라는 얘기랑도 귀결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쓰진 않더라도 머릿속으로도 꼭 찾아보면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걸 딱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보면은 기억, 함수 fx는 극소와 극대값을 모두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 있잖아. 맞지? 그냥 이 상태로 봐서는 지금 보기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직접 얘를
개형을 한번 만들어서 찾아볼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x가 처음에 0이라는 녀석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a가 나올 거고 b가 나올 거야. 0은 왜 썼냐면은 문제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a, b에 대한 조건이 둘 다 0보다 크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0을 한번 적어 본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f'x를 찾을 거야. 그러면 자, 그럼 0일 때는 함수값 당연히 모르겠지. 관계식을 모르니까 a일 때는 함수값 f'x 값이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f'b 값은 2가 된다는 거 확인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형태를 보자라면 fx라는 녀석을 우리가 싹 함수값을 조사를 해보면 0일 때는 마찬가지로 모르지만 fa일 때는 3, 천천히 fb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은 자, 싹 좌표평면을 만들고 여기가 0이 있을 거고 여기가 a가 있을 거고 여기에 b가 있을 때 라고 생각을 해보면 함수값들을 지금부터 한번 찍어보자고. 그러면 a일 때는 함수값이 양수로 이렇게 등장을 할 거고 b일 때는 함수값이 음수로 등장을 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사실 f'x가 0 되는 값이 어딘지를 알아야지만 그 값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확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래프 모양을 딱 만들어 놨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 A일 때 기울기가 양수고 B일 때도 기울기가 지금 양수지. 즉 A라는 점에서는 증가를 하고 있는 중이어야 되고 B일 때 점에서도 증가를 하고 있는 중이어야 된다는 얘기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모양 자체가 여기서 증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중인 거야. 맞지? 근데 그리고 이쪽에서도 어떻게 돼야 돼? 분명히 증가를 하고 있었던 중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럼 분명히 그래프가 이어지면서 연속이 돼야 되는 관계를 가져야 될 텐데 그렇다는 얘기는 최소한 여기 어딘가에서 올라가다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다시 정점을 찍고 올라가는 중이라는 형태로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최대한도로 적은 변화를 준다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의 형태가 A일 때는 극값이 아니고 B일 때도 극값은 아니겠지만 A와 B 사이에 어딘가에 극대와 극소점이 무조건 최소한 적어도 하나씩은 존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맞나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래프가 연속되게 이어질 수가 없을 거니까.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거 알고 있는 상태로 기억부터 보는 거야. fx는 극대나 극소값을 가진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 되겠죠? 그 다음 니은 fx는 0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지금 봐봐. 최소한 여기서 일단 올라오고 있는 중 그리고 최소한 여기서 하나 그리고 최소한 여기서 하나 맞죠? 그러니까 최소한 3개의 실근을 가진다. 확인되는 거죠. 근데 최소한 3개라 그러지 4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지. 그걸 막아주는 게 문제의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어. fx가 몇 차식이래? 3차식이래. 그렇다는 얘기는 이 중간에서 극대극소값이 무조건 하나씩 등장하는 즉 기울기가 증가 감소 증가의 형태로 3번의 변화만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 중간 모양이 여러 개로 막 극대극소를 가지는 형태로는 불가능할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 fx는 1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1일 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그랬지. 그러면 이제 보자고. 여기 보이는 여기 a일 때 값이 점의 좌표가 a, 3이야. 그러면 fx는 1이라고 하면 그 1이라는 선은 분명히 3보다는 아래쪽 여기 어딘가에서 y는 1이라는 직선이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당연히 교점 3개인 거 확인되니까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진다? 맞는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추론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확인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6번 문제 정답은 전부 다가 되겠네요. 확인됐지? 넘어갑시다. 10단원이에요. 7번하고 8번이랍니다. 오, 야, 번호가 딱 5, 6, 7, 8, 6 이어지는데? 라인 맞춘 거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1을 원점 5를 동시에 출발하여 각각 X축, Y축 1을 움직이는 두 점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돼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볼까? 이동한 시간 자체를 지금부터 T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점좌표를 좌표평면에 하나씩 찍어보자고요. 자, 여기가 X, 여기가 Y. 그러면 P라는 점은 X축 1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잖아. 어딘가에 분명히 도착을 하게 될 거고 이 P라는 점의 좌표는 X축의 양의 방으로 매초 2의 속력으로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점의 좌표는 2t, 0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Q라는 점은요. Y축의 양의 방향으로
1초에 1의 속력으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Q라는 점이 찍히게 될 것이고 이 Q라는 점은 0,T라는 점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확인됐죠?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이 P와 Q라는 선을 이렇게 이어버리는 하나의 직선의 형태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선분 PQ의 방정식을 만들 거야. 그러면 Y는 기울기 얼마입니까? 이것도 또 기울기 못 찾아? 야, 한국말 몰라? 시작부터 왜 이래? 기울기 뭐래요?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여기에 x 플러스 t 그냥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렇게 해서 그려놓고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직선을 이렇게 만들 거야. 얘가 바로 y는 2x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만나는 점을 r, 즉 여기 보이는 이 교점의 좌표를 r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r의 좌표를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r의 좌표를 찾을 거야. 그러면 얘와 얘 사이를 연립하면 되겠지? 자, 빠르게 연립해서 r의 좌표를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5분의 2t, 그 다음에 콤마 5분의 4t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겠네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야? 선분 5r의 길이의 변화율을 찾으라 그랬지? 그러면 선분 5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요 선분의 길이를 찾으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선분 5r의 길이를 찾을 거야. 그러면 루트 제곱하면 25분의 4t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25분의 16t제곱, 그러면 25분의 20t제곱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 우리 간단하게 만들어야 돼. 그럼 요거 간단하게 만들면 분모 5분의 2 루트 5에다가 t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게 바로 선분 5r의 길이가 될 것이야. 길이. 맞죠? 자, 그랬을 때 이 길이, 얘는 길이가 되는데 우리는 문제에서 지금 찾으라는 게 길이의 변화율을 찾으라 그랬지. 그러면 이거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정리했던 거야. 넓이랑 부피가 나왔을 때 넓이와 부피에 대한 변화율을 찾아라 하면은 일단 구해놓고 그 녀석을 그냥 미분해서 변화율을 찾아버려라고 얘기했었지. 똑같은 얘기야. 이 길이를 변화율 미분하라는 얘기지. 그럼 뭐가 돼요? 5분의 2 루트 5. 그냥 이렇게 나오고 정리해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정답이 몇 번이야? 4번이 되겠네요. 확인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 9번입니다. 8번. 8번이야, 8번. 자, 지금 보면 이번에는 홈송 속의 물의 깊이가 전체 높이의 2분의 1이 되는 순간,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물의 깊이가 전체의 2분의 1이 된다? 그러면은 물의 깊이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에 부피를 우리가 이제 찾아내고 그거에 대한 변화율, 미분을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전면부에 보이는 윗면을 사다리꼴 형태로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기가 30, 여기가 60, 그 다음에 전체 높이가 지금 현재 50이다라고 등장을 했어요. 확인됐나요? 그럼 물의 높이가 2분의 1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높이 값을 가지게 될 것이고 여기가 h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네요. 여기까지 확인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높이 h를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매분 0.5cm씩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는 일단 높이 h는 0.5t다라고 써버려도 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t는 올라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첫 번째, 이 0.5t로 해서 상승하는 녀석이 절반이 돼야 된다 그랬지? 맞죠? 즉 다시 말하면 25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야. 50의 절반인 25. 맞습니까? 그럼 이걸 25로 만드는 t값이 얼마가 되겠어? 50이 되겠지. 맞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찾으라는 거는 t가 50이 되는 순간에 50인 때의 부피의 변화율을 찾는 문제입니다. 라고 문제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절반이 됐으니까 여기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가 절반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 1대 2라는 닮은 비 가지겠지, 전체를.
맞아? 즉 다시 말하면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여기 길이는 얘네 둘의 길이를 더한 거를 둘로 나누면 되잖아. 맞아? 확실해? 응. 그래서 여기가 45. 그럼 이제 우리는 물의 부피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쓰면 된다는 얘기야? 30에다가 45를 더하고 뭐 해서 막 만들면 되는데 그러기엔 조금 골치가 아프겠지? 그래서 얘를 45로 안 하고 이걸로 하자. 여기 높이 h가 2분의 1t가 되는 거 알았지? 비례식으로 직접 찾자. 비례식으로 찾자. 여기 길이. 그럼 이 길이 찾는 거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했던 거거든? 이렇게 평행선 그려. 그럼 여기 길이가 30이지. 여기도 다시 30이 될 거고. 맞죠? 평사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요 삼각형에서 비례식 쓰면 돼. 어떻게 비례식을 쓸 거냐? 어차피 우리는 이 길이를 찾는 게 목적이잖아. 이 길이 그냥 x라고 합시다. 그러면 x에서 32 2분의 1t 대 50이다 라고 생각하고 비례식을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쫙쫙 풀면 15t가 50x. 그러면 이제 우리는 x가 50분의 15니까 10분의 3t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피 찾을 수 있어. 일단 밑면의 넓이 사다리꼴로 구하자. 그러면은 30에다가 10분의 3t를 더하니까 60 플러스 10분의 3t 여기다가 곱하기 높이인 2분의 1t 그리고 다시 곱하기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확인됐나요? 그리고 여기다 다시 곱하기 이거 기둥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가 2m 즉 얼마야? 200cm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이게 부피야. 그럼 자 계산해야 돼. 계산을 하면은 50t를 곱할 거니까 3000t 50t를 곱하니까 플러스 15t제곱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확인됐어요?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t가 50일 때의 부피의 변화를 찾아야 되지. 일단 주어진 식 뭐 하면 돼요? 미분해야지. 그래서 v'으로 미분을 해서 찾았더니 30t에다가 플러스 3000이 될 것이고 이제 여기 보는 이 t 자리에다가 뭐 하면 되는 거야? 50을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4500이요. 이렇게 계산해서 정답은 1번으로 끝나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네, 요렇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 나와 있는 거 본교재에서는 질문은 다 받았습니다. 확인 다 되셨죠? 자, 그러면 자기전화자로 갑시다. 자기전화자에서 질문 번호 불러주세요. 야, 어차피 집에 가서 영상 보면은 다 나오는데 그거를 굳이 일일이 지금 다 쓰고 있는 이유는 뭐야? 뭐? 아, 그럼 나 수업하기 귀찮으니까 안 해도 되냐? 한번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 어차피 이 교재로 수업하는 거 내용들 다 있는데 뭘. 질문을 해야 돼. 그럼 질문만 받고 수업은 알아서 예습하고. 그럼 뭐가 달라 이 새끼야. 씨. 자, 자기전화자에 질문 없습니까? 15? 네, 그리고요. 나머지 괜찮아요? 진짜? 대박. 그러면 10차시 속도가 속도에서 없어요? 7번. 그리고요. 30? 맞아? 7번하고 잠깐만 나 왜 30번 없어? 여기 있다. 7번 30. 또 28. 7, 28, 30. 또 끝이야? 야, 왜 이렇게 적어? 나 여기 오늘 진도 못 나가는 거 아니야라고 혼자 내심 집에서 걱정하다 왔는데 되게 뿌듯하네.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구나 라는 마음에 되게 뿌듯하네. 자, 그러면 자기전화자에서부터 질문 받고 가죠. 자, 펴보세요. 자기전화자에 한 문제 있었는데 15번 문제 보자. 자, 15번 문제를 지금 보면은 15번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높이 h가 300t에서 마이너스 10t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의 t의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데 문제를 지금 보면은 로켓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의 가속도를 찾으라 그랬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찾으라고 하는 거는 가속도를 찾아야 돼. 근데
최고 높이에 도달하게 됐을 때 가속도지. 다시 말하면 t가 얼마일 때 그때의 가속도를 찾으세요 라는 문제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t가 언제 최대 높이에 도달하게 될지를 먼저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지. 즉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은 최고 높이에 도달하게 되는 t값이 얼마니 이걸 먼저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속도가 0이 된다는 얘기 되는 거잖아. 그래서 h'을 직접 찾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0t에다가 플러스 300이 되겠죠. 얘가 0이 되는 시점을 골라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정의를 싹 하면 t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0t에다가 마이너스 300이 0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 거야? 30하고 10으로 분해해서 여기 10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t가 10에서 최고 속도에 도달하게 되는구나. 그럼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어떻게 될 거냐? 가속도 a를 식으로 만들어내야지. 확인됐습니까? 그럼 가속도 a는 당연히 높이, 길이를 두 번, 위치를 두 번 미분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두 번 미분하면 첫 번째 미분한 결과는 있지? 한 번을 더 미분하자고. 그럼 h의 더블 프라임은 마이너스 2t에다가 마이너스 20. 이 상태에서 t 자리에 10을 직접 대입하면서 계산해 버리시는 거죠.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0이겠구나.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의 가속도는 당연히 마이너스 40. 확인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혹시나 싶어서 얘기하는 건데 단위를 만약에 우리 보고 적으라고 시키잖아? 그럼 지금 보면은 킬로미터 단위로 나왔지? 거리가. 그러면 킬로미터. 그 다음에 퍼. 지금 시간당 시속으로 등장했잖아. 그래서 시간의 제곱으로 써주시면 돼요. 시간 두 번으로 나눴으니까. 시간이 밑에 두 번이 깔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쭉 가서 이제 7번.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죠. 그러면 요렇게 그려져 있을 때 요렇게 나왔고 여기가 10일 때 여기가 5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8이 되고 여기가 8이 되는데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y는 vt 즉 속도에 관련된 얘기로 등장을 해 있습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잘 봐. 여기 보이는 여기 점 5일 때 있지. 즉 t가 5일 때 VT는 0이 된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요 얘기를 해석하면은 T가 5에서는 이 물체가 어떻게 된 거야? 순간적으로 정지한 거야. 맞죠? 순간적으로 정지한 거야. 그러면서 좌측과 우측을 봤더니 좌측에서는 플러스고 우측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속도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지. 즉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가 됩니다. 운동 방향을 전환했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t가 5에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t가 0과 5 사이에서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0 이상 5 이하에서 이 범위에서는 속도가 어떻게 돼? 점점 계속해서 줄고 있지. 맞죠? 그러면 속도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 중이야. 운동 방향이 바뀔까? 바뀌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그냥 빠르게 가던 게 천천히 가는 걸로 바뀐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점점 느려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점점 느려진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얘기에서부터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가속도를 만들어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가속도를 만들잖아. 점점 느려지는 폭이 어때?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계속 똑같이 감소하고 있지. 즉 가속도가 음수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일정한 가속도로 일정하게 줄어든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t가 이번에는 5 이상에서부터 10 이하까지 간다. 뒤쪽을 보라는 얘기야. 이때는 어떻게 돼? 속도 자체가 여전히 똑같이 등가속도 운동, 음수인 등가속도로 계속해서 쭉
가고 있지. 그러니까 속도 자체를 정방향과 역방향의 입장에서 본다면 속도는 점점점 줄어드는 게 맞아. 근데 정방향이 아니라 역방향의 입장에서 내가 가는 쪽으로 생각해 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점점점 뒤로 갈수록 빨라지게 가고 있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점점 우리가 빨라진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대신에 단 역방향으로 빨라진다. 그러니까 방향이라는 관점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점점 느려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확인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점점 빨라지는 거라고 하면은 역방향으로 갈 때는 점점 느려진다. 속도가 양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음으로 작아지는 거니까. 하지만 거꾸로 가는 방향을 내가 정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뒤로 갈수록 점점 빨라지는 거. 이렇게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속도는 점점 느려지는 게 맞아. 속도도 점점 느려지는 게 맞아. 음수 쪽으로 더 커지니까. 하지만 속력의 입장에서 본다면 방향이 없는 속력의 입장에서 본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뒤로 가는 거잖아. 점점 빨라지고 있는 중인 거야. 속력은 방향성이 제거된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역방향, 정방향을 따지지 않고 점점 빨라지게 가겠죠. 그 차이예요. 자, 그걸 알고 있는 상태로 기억부터 보면은 전피의 속력은 점점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원래는 속도의 입장에서 보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게 맞아. 음수 쪽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속력의 입장이 되는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력은 점점 감소하다가 뒤쪽에서 속력이 점점 늘어나게 되겠지? 절대값을 취하는 거랑 같은 육화니까.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 그 다음 니은, 전피는 가속도가 일정하다.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거 확인했잖아요. 자, 그 다음 딕은 10초 후에 전피의 속도는 0이다? 아니죠. 속도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마이너스 8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딕은 틀린 얘기. 이렇게 그냥 분석하고 끝나는 겁니다. 확인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또 가서 28번이랍니다. 수직선 일로 움직이는 전피에서의 막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요거 하나만 체크 좀 해두고 가자. 세 번째 줄인가 네 번째 줄에 보면 평균 속도라는 말 나오지. 보이죠? 거기다가 밑줄 하나 쳐놔봐. 그리고 평균 속도 구하는 거 얘기해 줄게. 평균 속도를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평균 속도는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 시간. 그래서 처음 시간을 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 이동한 거리에서 처음 시작하게 되는 거리를 빼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평균 속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속도 그래프에서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이다라고 그냥 이렇게 이해해도 상관없어. 수학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막 디테일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셔도 돼요.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알고 있는 상태로 문제를 쫙 보면은 1에서 4까지 t가 변할 거지. 맞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1초일 때 처음 거리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4초일 때 그 다음 나오게 되는 거리가 얼마인지 이 두 개의 거리를 직접적으로 찾아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됐습니까? 그럼 1초일 때 얼마야? 대입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건가? 1을 직접 대입하면 거리가 나오잖아. 1초일 때 위치가. 그 다음에 4를 대입하면 4초일 때 위치가 등장하겠지. 4초일 때 위치 찾아야 돼. 얼마 됩니까?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64 되지 않아요? 아니야? 너 내가 계산해 63면 죽는다. 2 곱하기 64에서 빼기 12 곱하기 16이잖아. 그럼 요 12를 3으로 이렇게 바꾸고 여기를 64로 바꾸면 되잖아. 이따 따라와.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린 여기서부터 평균 속도를 먼저 찾자고요. 평균 속도. 그러면 4 빼기 1분의 마이너스 64에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54니까 18이 되겠네. 이렇게.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전피의 평균 속도와 t가 a에서의 속도와 같다. 즉 순간속도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x'으로 미분을 할 겁니다. 그러면 8이 아니라 6t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4t. 그랬을 때 이걸 계산한 게 마이너스 18이 되게 되는 t값을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1과 4 사이에서. 자, 그러면 계산하자고. 6으로 나누면서 2항할 거야. 그러면 t의 제곱에 마이너스 4t에다가 플러스 3을 한 게 0이 되는 거니까 t가 될 수 있는 값이 1이랑 3 두 종류가 등장하겠죠. 근데 1은 문제에 나와 있는 t값의 범위에, 즉 p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아. 그제? 그러니까 우린 정답으로 뭘 쓰면 돼? 3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일 때, 즉 a 값이 3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왜 째려? 이따 따라와. 너. 보는 거잖아요. 나 그냥 보지 말라 그랬지. 얼굴 달랜다고. 안 달아요. 달아. 갈바락을 누구해요 이미 빠졌던 얘기냐? 죽을래? 자, 30번.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cm의 비율로 늘어나는 구 모양의 고무풍선이 있고요. 건널비가 100파일 때 부피의 변화율을 찾아라.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건널비가 100파이가 될 때에 시간 t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매초 2cm씩 반지름의 길이가 늘어난다고 얘기를 했어. 그럼 최초 반지름은 그냥 0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그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반지름의 길이는 결국 2t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건널비, 고무풍선의 건널비에 대한 식을 만들면 4파이 곱하기 2t라는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요거를 쫙 풀어버리면 16t제곱의 파이가 바로 100파이가 될 때를 찾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확인됐습니까? 자, 근데 이거 건널비가 100파이일 때 처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cm의 비율로 늘어나는 구 모양의 고무풍선이 있다? 뭐 가보자. 이렇게.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제 요거 풀어서 t제곱이 16분의 100이 되는 거니까 t값이 될 수 있는 거는 4분의 10이 되겠구나. 즉 다시 말하면 2분의 5겠구나 라고 우리는 찾게 되는 거야. 즉 건널비가 100파일 때 시간은 2분의 5초다 라는 걸 일단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되셨죠? 그럼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두 번째 뭘 하게 되느냐, 부피와 고무풍선의 부피의 변화를 찾아야 되지. 그럼 이제 우리는 부피를 일단 공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분의 4 파이에다가 곱하기 r인 2t를 세제곱한 걸로.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식을 정리를 싹 하면요, 3분의 32 파이 t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부피의 변화를 찾으래. 그러면 결국 v' 찾으면 되는 거겠지? 얼마가 됩니까? 32 파이 t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t 자리에 뭘 대입하면 돼? 2분의 5를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쭉 계산을 하면은 32파이에다가 곱하기 4분의 25를 대입하게 되는구나. 그러면 결국에 8파이에다가 곱하기 25를 계산하는 거니까 200파이가 되겠네요. 이렇게 정답에 등장을 하게 되겠네. 됐습니까? 몇 번에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4번에 있네요. 확인됐나요? 네, 이렇게 해요. 오늘 최고인데? 30분 만에 질문 다 끝났네? 자, 추가 질문 더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추가로 더 해야 될 게 있을까요? 없으십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잠깐 끊었다가 갑시다.